오늘은 방분리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방분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 방을 꾸미고 또 태어나자마자 분리수면을 하려고 꿈을 꿨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코 고는 아빠가 만약에 있다면 아이와 엄마가 같이 잠을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빠는 다른 방에서 주무시다가 영영 안방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새 방이 생긴 거네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기 방분리는 가족 내에서 계획을 좀 충분히 세우신 다음에 네네.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기와 방분리가 정말로 꼭 필요할지 아닐지에 좀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아기의 방분리를 좀 쉽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기와의 방분리 꼭 필요할까요? 글쎄,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아이와 함께 자는 것을 꽤 당연하게 네네. 여겨왔지만 영화를 보면 서구 사회에서는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자마자 따로 재우잖아요. 네. 아마 집의 크기, 방의 개수, 음. 또 언제까지 아이를 끼고 있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그 문화적인 특성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에는 다양성이 있을 뿐 정답과 오답이 있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수면이라는 것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기의 수면을 위해서 그리고 엄마 아빠의 수면을 생각할 때 아기와 언제까지 함께 자는 게 좋을까? 또 아기와 따로 자는 게 좋을까? 함께 자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은 수면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 조용히 잘 때 가장 잠을 푹 잘 수 있는 건 사실이죠. 네네. 네. 다만 뭐 가정 상황, 관계의 친밀도, 또 아기 혼자 잘 때 생길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같이 자는 거죠. 우리 알잠 TV를 시청 중이신 분들, 또 아기 수면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기 수면 습관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가 수면 연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거든요. 만약 젖을 물고 자거나 엄마 품에서 안겨 자야만 하는 좋지 않은 수면 연관을 가지게 된다면 깰 때마다 안아주거나 젖을 물려야 하기 때문에 아기도 푹 잘 수 없고 부모도 푹 잘 수 없는데 양육자와 아기가 함께 잘 때 수면 연관은 만들어지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기가 깰 때마다 다시 젖을 물리거나 아니면 안아준다면 엄마 아빠는 정말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정말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이 수면 연관 문제가 함께 자는 문제, 언제까지 함께 잘 것인가, 방분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특히 수면 주기라는 것을 이해를 하다 보면 수면 연관, 특히 함께 잠으로써 만들어지는 수면 연관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바로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잠이 막 들기 시작할 때 얕은 잠부터 출발해서 깊은 잠을 거쳐서 다시 얕은 잠으로 돌아오는 것을 한수면 주기라고 하는데요. 네. 수면 주기가 바뀔 때 잠이 얕아지니까 잠에서 깨기가 쉽거든요. 네. 어릴 때는 수면 주기가 짧다가 자라면서 점차 길어져요. 성인은 한 수면 주기가 한 90분 정도인데 한 6개월 전에 아기들은 수면 주기가 30분이에요. 또 아기들은 우리 밥 먹다가도 갑자기 애가 훅 꼬꾸라져 자는 걸 보잖아요. 그렇게 아기들은 잠을 자기 시작하면 바로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인들은 잠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상황으로 수면 주기가 90분인 엄마 아빠가 수면 주기가 30분인 아기를 재워놓고 이제 자기도 막 자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누워서 얕은 잠을 걸쳐서 깊은 잠에 들어가는 때가 언제일까요? 대략 아기가 잠든 지 한 20-30분쯤 될 때겠죠? 사실 얕은 잠은 거의 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수면 연관이 있는 아기를 재운다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는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면 아기가 항상 깨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밤새 한숨도 못 자게 되는 셈이잖아요. 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모성을 가졌다고 한들 이렇게 며칠이나 견딜 수 있겠어요. 이렇게 수면 주기와 수면 연관을 이해하면 좋지 않은 수면 연관이 안 만들어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방 분리를 하지 않았을 때 수면 연관이 만들어지기 쉽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자는 사람과 수면 주기가 다르다면 서로가 서로의 잠을 계속 깨우고 있겠네요. 네. 또 원령이 어린 아기들 경우에는 아직 위험할 수 있으니 같은 방 내에서 잔다고 하더라도 이부자리의 경우에는 멀찌감치 좀 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수면 주기가 다른 어른하고 그다음에 아기가 같은 침대를 쓰는 경우들이 네. 항상 이런 문제들이 흔히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면 한 주기가 끝나가는 그 짧은 각성기 동안에 아기가 내는 소리나 뒤척임은 양육자의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이라서 방해가 되는 흔한 요인들이 되고 결국은 양육자는 거의 불침범을 서듯이 깨어 있어야 네, 되는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양육자의 수면 주기가 바뀌면서 생기는 움직임, 뭐 뒤척인다거나 이불을 고쳐 덮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에서는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엄마 아빠의 숨소리, 뭐 코 고는 소리 이런 상황에 밝고 예민한 아기들은 또 자주 깨버리잖아요. 결국은 늘 엇박자로 지금 계속 이렇게 서로 수면에 방해를 하는 상황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수면을 깊게 이해하고 보면 사실은 혼자 자는 것이 깊은 잠을 자는 것에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 아기가 아주 어릴 때 아기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위험한 일들을 위해서 양육자가 옆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부모가 꼭 옆에서 자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숙면에는 같이 자는 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비슷하겠지만 아이와 가족의 특성에 따라서 워낙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좀 잘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상담을 하셨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방분리를 좀 고집을 하셨어요. 일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따로 잠을 주무시고 싶으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가 너무 자주 깨고 다른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가도 밤에 깨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의 기질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 조심성이 많고 무서움도 좀 많은 아이여서 오히려 같은 방에서 한번 이부자리만 멀찌감치 분리해 놓고 잠을 자봐라 라고 네네. 제안을 했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깨서 엄마를 계속 찾아오는 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잠을 방해하고 있어서 제안을 드렸더니 아이가 훨씬 더 잘 자고 네, 잠에서 전혀 깨지 않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컸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더 많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조금 더 큰 다음에는 이제 조금 쉽게 방분리를 할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꼭 방분리만이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소장님, 아기는 언제부터 그럼 따로 재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많은 것을 고려해서 방분리 시점을 정하게 될 네, 텐데요. 네, 네. 아기가 옆에 있는 것이 안정감을 주어서 오히려 잠을 잘 잔다는 부모들도 있고, 금방 사례에서 보듯이 깊은 수면 연관이 되어서 양육자가 옆에 있으면 아기가 더 잘 잔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언제부터 아기를 따로 재울지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또 부모의 생각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판단을 해서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돌이 지나면 아기를 따로 재울 때 위험할 수 있는 네. 역류와 돌연사 증후군 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네. 또 돌이 지나고 나면 아기는 엄마가 힘들거나 말거나 기어이 엄마 옆에서 붙어서 자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고 그 고집을 이겨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네. 때문에 전문가들은 늦어도 돌 정도에는 따로 재우는 것이 네.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따로 재우는 것이 불안하다면 요즘은 베이비 모니터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겠지요. 네. 아기와 같이 잘지 따로 잘지 결정하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인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는 네, 거죠. 네. 아기가 울어서 아기가 원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지만 버텨내겠다, 같이 잠을 자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기와 함께 자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편안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같이 자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은 부부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부부의 의견이 계속 다르고 충돌이 일어난다면 사실 나중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분간 아기와 한 방에서 같이 자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방에서 자더라도 중요한 거는 신생아 때부터 음. 조리원에서 집에 오는 그 순간부터 네. 이부자리는 양육자와 아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부모와 아기가 같은 이부자리에서 자다가는 부모 이불 때문에 아기가 질식할 수도 있고 부모 팔의 움직임 때문에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아이와 양육자 모두가 서로의 움직임 때문에 서로의 수면이 방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부자리 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한 방에서 자지만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네네. 지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 사이에 가림막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요새는 침대가 좀 높기 때문에 가드를 설치하면 잘 안 보이는 구조로 맞아요. 만들 수 네네. 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아이가 양육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패밀리 침대 사용하는 경우들이 네, 많이 많아요. 보는데 패밀리 침대는 수면의 관점에서 어떨까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실제 이제 상담 사례를 보면 패밀리 침대에서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양육자는 양육자대로 움직임이 있고 아기는 또 아기대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기도 양육자도 결국은 다 못 자는 상황이 되고 어쩔 수 없이 패밀리 침대를 쓰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드를 쳐서 서로 시야를 조금 차단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아마 패밀리 침대도 이렇게 뗄 수 있게 네, 요새는 뗐다 그렇게 붙였다 있어요. 하게 네.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 패밀리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서둘러서 떼시기 바랍니다. 아기의 수면 습관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습관이고 네. 부모의 삶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중요한 아이의 수면 습관을 만들어 주려면 미리 계획하는 것이 매우 네. 중요합니다. 네. 특히 방 분리도 미리미리 계획하고 어떤 방법을 언제 택할 것인지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네.